안녕하십니까. 이지피지 행동분석입니다. 이 심리학계에는 무시무시한 이야기가 돌고 있습니다. 쥐와 비둘기를 상자에 넣고 행동을 연구한 저명한 심리학자 B.F. 스키너, 자기 딸도 박스에 넣다. 스키너는 자기 딸을 상자에 가두어 길렀고 그로 인해 딸은 미쳤으며 그 딸은 아빠를 고소했다. 그리고 결국 자살했다는 무시무시한 루머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루머를 파헤쳐 봅시다. 왜? 궁금하니까. 아이를 넣었다는 그 상자라고 사람들이 생각한 그것은 실제로 존재합니다. 오하이오에 있는 이 갤러리에 요람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루머가 사실인 건가? 당시의 상황으로 돌아가 봅시다. 1940년대 초 스키너와 그의 아내 이보는 둘째를 임신하고 있었습니다. 스키너는 이곳에 살고 있었는데 여기는 극한의 온도로 악명이 높은 지역이었습니다. 춥고 덥고 이 지역에 있는 집들은 어떻게 생겼었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아늑한 집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천장은 높고 방이 참 추웠죠. 천장이 높은 집에 살아볼 일이 별로 없지만 알 사람은 압니다. 이게 얼마나 난방에 비효율적인지. 게다가 이때는 1940년대. 이때의 난방시설에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 비싼 건 둘째치고 제대로 잘 되지도 않았으니 그야말로 마구잡이 시기였죠. 환기도 잘 되지 않았고 게다가 더 무시무시한 사실. 이때는 일회용 기저귀 따위 아직 존재하지 않는 아이를 키워본 엄마라면 뜨악할 만한 무자비한 시기였던 것입니다. 아무튼 상황이 이렇다 보니 추위를 방지하고자 아이에게 많은 옷을 입히게 되고 담요로 아이를 뚫뚫뚫 싸매고 있게 되었고 아이의 팔다리는 자유롭지 못했으며 또 그러다가 아이가 더워지면 땀을 뻘뻘 흘리게 되고 이렇게 이 시기의 육아는 무한의 고통 속에 빠져드는 길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첫 아이를 키운 스키너 부부. 스키너는 첫 아이를 키워보고 나니 그가 살고 있는 이 미네소타 환경이 아이를 양육하기엔 가혹한 환경인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한번 해봤다고 또 이제는 머리를 굴리기 시작합니다. 고심 끝에 그는 에어 크립이라는 것을 만들어냅니다. 번역하면 공기 구유? 요람이라고 해야 할까요? 영어로나 한국말 번역으로나 그닥 친근하게 들리진 않습니다. 이 용어가 저에게만 이렇게 생소하게 들렸던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름을 나중에 베이비 텐더로 바꾸었다는 걸로 보아서 이름이 어찌됐던 그의 의도는 좋았습니다. 내 아이를 위해, 내 아내의 편안함을 위해 이렇게 딸 바보, 아내 바보의 면모를 갖춘 아버지로서 요람을 만들고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그가 고심해서 만든 이 요람은 실로 엄청났습니다. 시대를 앞서간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튼튼한 벽면과 천장이 있고 앞에는 안전판 유리가 있었습니다. 이 안전판 유리는 도로록 하고 열려서 아이를 넣고 뺄 때 용이했습니다. 바닥에는 당연 천이 깔려 있었고 청소가 쉽도록 이 천은 돌돌돌 말려서 넣고 뺄 수 있는 구조였다고 합니다. 이 아기 침대 위쪽에는 컨트롤 박스가 있어서 여기서 엄마가 온도, 습도를 조절할 수 있었고 이 침대의 아래쪽으로는 필터를 통해 깨끗한 공기가 뿜어져 나왔습니다. 그 당시에 있는 다른 아기 침대들보다 높이가 높아서 엄마가 허리를 숙이지 않아도 되는 높이였으며 이 요람은 어느 집 거실에나 쏙쏙쏙 잘 들어가도록 작게 디자인되었다고 합니다. 여기에 사랑스러운 요소를 더해봅시다.
이 유리에는 커튼도 있어서 아이의 낮잠 시간, 빛을 차단할 수 있었고 벨과 호루라기 같은 것도 달려있어서 모빌 같은 역할을 하는 놀잇감이 있었고 Three Blind Mice라는 노래가 나오기도 했다는데 외풍 차단, 온습도 조절, 소리 차단, 빛 차단, 공기청정 어느 것 하나 빠지지 않는 만능 아기 침대. 이것은 마치 광고 문구와도 같게 느껴집니다. 지금 판매된다고 해도 불티나게 잘 팔릴 수 있을 것 같은 것은 저의 착각일까요? 뭐 대충 들어봐도 아무튼 고성능의 침대임이 틀림없습니다. 이 엄청난 아기 침대가 성공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성공은 아니더라도 이 무서운 루머는 어떻게 나오게 되었고 어디서부터가 잘못된 것일까? 이 모든 것은 대중과의 잘못된 만남에서 시작되었습니다. 1945년 10월 Baby in a Box라는 제목의 기사가 Ladies Home Journal에 실립니다. 우리는 지금 유튜브와 인터넷으로 이것저것 정보를 얻기에 용이하지만 그런 것이 전혀 없었던 옛 시절 우리 엄마들은 우먼 머시기 같은 잡지를 통해 많은 정보를 얻었습니다. 이때가 1940년대임을 다시 생각해보면 이것의 파급력은 실로 엄청났을 겁니다. 아무튼 기사에서 스키너의 발명품에 대한 경험을 기술할 때 실험 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며 이 당시 사람들도 이미 잘 알고 있었던 동물들을 넣고 실험한 그 유명한 스키너 박스, 스키너 상자의 더 큰 버전 같은 그런 이미지를 주고 맙니다. 이 아기 침대를 보상, 먹이, 레버 이런 것들과 관련 지어서 사람들이 생각하게 되었고 그 결과 아이를 미치광이 아빠가 쥐와 비둘기를 상자에 넣어서 실험한 것처럼 딸을 넣고 나오지 못하게 하면서 키운 것처럼 이상하게 묘사되는 일이 생겨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침대에 갇혀있던 이 미치광이 아빠의 불쌍한 딸은 어떻게 되는 걸까? 라고 사람들은 생각하게 되죠. 그렇게 아기 침대에 대한 논쟁은 점차 스키너의 딸 데보라에게까지 번져나갑니다. 딸은 이 상자에 갇혀서 지내며 정신병 환자가 되었고 이후 아빠를 고소했으며 미네소타 빌링스라는 곳에 있는 볼링장에서 총을 쏴서 자살했다. 이런 루머의 루머를 더해갔습니다. 스키너의 둘째 딸 데보라가 직접 이야기하는 아기 침대 사용 후기를 들어봅시다. 2살 정도 때까지 쉴 때 혹은 놀 때 자기가 원할 때 그곳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녀의 말에 의하면 자기는 이때 너무 어려서 이제 기억을 할 수는 없지만 즐겁게 아기 침대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녀의 유년 시절을 아는 모든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건강하고 기쁘게 이 시기를 보냈다고 하고 한 번도 그 침대에 들어가기를 거부한 적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아마도 이 침대의 어마어마한 능력으로 6살이 될 때까지 감기 한 번 걸리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데보라의 엄마 이본 역시도 노동이 주로 기뻐했다고 그녀는 진술했습니다. 데보라는 현재 성공한 아티스트로 런던에서 지금까지 아주 잘 살고 있습니다. 그녀의 성장기 내내 이 루머는 그녀를 따라다니며 괴롭혔습니다. 아빠 스키너가 강의를 하고 집에 돌아와서는 오늘은 3명의 사람이 당신의 불쌍한 딸은 어떻게 지내고 있어? 라고 물었다고 가족들에게 보고할 정도니까 스키너 역시도 이 루머에 상당히 괴로웠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화가 날 만도 합니다. 이 기사를 썼던 로렌 슬래터는 사실 확인을 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던 것이죠. 본인 말로는 데보라를 찾으려고 노력했다고 주장을 했으나 이로 인해 데보라는 자기 자신에게
또 자기 가족들에게 피해를 받게 됐고, 그리고 이 심리학 역사에 잘못된 루머를 남기게 했으니 말입니다. 이 아기 침대는 데보라 이후에도 상업적으로 제작이 되어서 약 300명 정도의 아이들이 실제로 사용을 하였고, Psychology Today라는 곳에서 아기 때 이 침대를 사용한 50명 정도를 추적할 수 있었는데, 그 결과 부모들은 이 침대를 사용하는 것을 매우 좋아했고 아이들 역시 매우 긍정적으로 성장했다고 합니다. 이 침대를 DIY 버전으로도 직접 만드는 사람이 있었다고도 하는데, 이곳 링크를 통해 가면 친절히 만드는 방법이 적혀 있어 우리도 언제든 도전은 할 수 있습니다. 링크는 아래 남겨주겠습니다. 결론은 데보라는 미치지 않았고 자살을 시도한 적이 없으며 아빠를 소송한 적도 없습니다. 하지만 박스 같은 데 들어갔던 것은 사실인 그런 셈입니다. 그것이 박스인지 에어크립인지 베이비 텐더인지 아기 전용 스키너 박스인지 시대를 앞서간 고성능 아기 침대인지는 모르겠지만 끝.